네, 반갑습니다. 이제 25년 경영정책 2차 범죄학 해설 맡고 있는 미래인재 경찰관의 박상민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가 조금 난해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쉬운 문제는 또 평이하게 문제가 나서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좀 앞으로 이제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화된 내용, 그러니까 간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령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법령 문제가 좀 안 나오고 있죠. 예, 경영에서. 그래서 공부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령보다는 이론 쪽에 좀 비중을 두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쉽지 않은 문제도 한 2문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 경향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6년에 1차 시험이 있을지를 경영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있을 경우에 바로 또 실전 문제집으로 들어가고 커리큘럼 바꿔서 바로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가시고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쟁점이 됐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 이론 강의 때 이제 9월 10월 달 이론 강의일 때 이론 때 문제 해설지를 다 드릴 거예요. 해설지를 드릴 거니까 그죠. 그 파일을 올라가겠죠. 해설지 올라갈 거니까 실력이 없는 학생,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 사실은 해설지를 보고도 모르잖아요. 근데 실력 있는 학생들은 해설지만 봐도 알 수가 있으니까 우선 출제 포인트만 잡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1번. 자, 이번 시험이 난해한 문제 몇 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 2-3개 정도는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시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해설집이나 이런 어떤 문제 해설지는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드릴 거냐면 여러분 사이트에 동영상 수강하신 분들 위해서 올려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드리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리고 문제지는 혹시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범죄학 연구 대상으로서 범죄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문제예요. 1번 문제. 이건 평이한 문제죠. 1번, 죄형법정주의에 적용되는 형사법령 위반 행위는 형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이 맞죠. 그래서 형적 의미의 범죄는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적인 의미의 범죄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대적 의미의 범죄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살인, 강간 등의 대표적 예이다. 상대적 의미의 범죄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초월하는 것은 절대적 범죄, 가로팔로가 얘기했던 거니까 틀렸고요. 3번, 범죄학에서 형적 의미의 범죄만을 연구 대상을 하고 실적 의미의 범죄는 포섭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둘 다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 되죠. 자, 4번,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는 특정 사회의 경향성과 병리 현상을 반영하므로, 거기까지는 맞아요. 교정 정책 및 보안 처분의 주요 대상이 된다. 교정 정책 및 보안 처분에서 보안 처분의 주요 대상이 되려고 하면 개인을, 특별 예방이니까 그래서 개인을 기준해요. 그래서 개별 범죄입니다. 그래서 반영함으로는 앞에는 맞는데 뒷부분에 보안 처분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 그러니까 집단 현상이나 특정한 개별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뒷부분.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보지 않고요. 3번 해설 답만 볼게요.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고소고발 등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를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절대적 암수범죄다. 그래서 미인지는 절대적 암수범죄, 미검거는 상대적 암수범죄로 나누시면 되죠. 늘 나왔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요, 4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카리아 등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처벌의 확실성을 강조하였으나, 이후 수행된 깁스, 포스트, 파셀의 억제 이런 연구 결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더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는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다. 아니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깁스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확실성은 예의 없이 처벌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엄중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그거는 죄마다 엇갈린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성은 늘 다 나왔고요. 그래서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 중에서 확실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기 실중주의 범죄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니은번에 보시면요. 덕데일의 주쿠가 연구는 고다드의 칼리카크가 연구, 서덜랜드 에드워드가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연구를 말하죠. 부모와 자녀의 범위성은 상관관계가 없다. 덕데일의 주쿠가 연구나 고다드의 칼리카코 연구는 뭐예요? 관련성이 있다고 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는 뭐예요?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서덜랜드에.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고요. 디르켐에 따르면 아노미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지지를 잃거나, 이거 격리되고 지지를 잃는 것은 뭐예요? 이기적 자살이지, 이기적. 그렇죠? 예. 이기적 자살을 말합니다. 예. 지지를 잃었던 건. 예. 그래서 이거는 유대감이 약해지는 거는 이제 이기적 자살. 예. 규범이 없어져서 뭐예요? 그 혼란스러운 게 뭐예요? 아노미적 자살. 네. 지지를 잃거나 이게 키워드예요. 네, 이거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가로팔로는 뭐 등등등등 볼 거 없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개.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콜보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관해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인데요. 디귿번 지문에 보면요. 일단은 기억번 지문부터 볼까요? 기억번. 도덕 수준과 추론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으면 도덕 발달이 할수록 추론 능력도 늘어난다는 게 일반 이론이잖아요. 즉 콜버그 이론. 그래서 기억번 틀렸습니다. 관습 수준 4단계는 보편적 윤리 단계. 보편적 윤리 단계는 6단계를 말하죠. 6단계. 보편적 윤리 단계. 그래서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틀렸죠. 그 다음에 뭐 디귿 리은은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맞는 거니까. 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의 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번 지문에 보면 친밀한 사적 집단을 통한 범죄 행동의 학습의 효과는 미디어를 통한 범죄 행동 학습의 효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서덜랜드는 미디어에 대한 학습을 부정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예 논의를 안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머튼의 긴장형, 즉 아노미 이론의 적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리일번 한번 볼게요. 4번 질문. 도피형은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수행되는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건 맞아요. 미음의 혁신형은 기존 사회를 다른 질서로 대체할 것. 혁신형이 아니라 이건 혁명형이죠. 혁명형입니다. 혁명형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서 기존의 걸 대체하는 거고, 대체하는 겁니다. 혁신형이 아니라 혁명형.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늘 나오던 문제고 이제 저 출제가 되는 거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이는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 통제의 부족을 지목하면서 청소년 스스로 양심이나 죄의식 때문에 비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 했죠? 내부적 통제라고 했죠. 내부적 통제.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또는 엄마가 뭡니까? 예, 간접 통제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학교에서 뭐 질책이나 아니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통제고, 죄의식은 내부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 됐고요. 9번 문제 보세요. 낙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베컨은 최초의 일탈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이후 일탈을 촉발하는 새로운 환경을 낳고 거기서 다음 단계 일탈, 즉 단계적. 그래서 이건 단계적 일탈 모델이죠. 그래서 단계적 일탈 모델이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 모델이 아니라 최초의 원인이 마지막까지 가는 게 동시 모델인데, 동시 모델이 아니라 베컨은 뭐예요? 단계적으로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출제가 됐던 거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쉬의 사회유대 이론과 자기통제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게 이제 모두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보세요. 사회유대라는 이론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는 디르켐의 사상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욕망은 성악설에 기초한다 그랬죠. 인간은 악하다. 욕망을 하죠. 그럼 디르켐도 성악설, 허쉬도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인데 그걸 갖다가 뭐다? 유대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유대 이론은 사소한 비행만이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강력 범죄의 경우 이론의 설명이 약한다. 그래서 연대가 약해지면 범죄를 하는데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은 설명할 수 있지만 학습이 필요한 범죄는 설명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자기통제 이론에 따르면 약한 자기통제력이 근본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다. 그렇죠? 네. 자기통제 이론은 가프레드 허쉬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통제력이 부모의 양육이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약한 사회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주된 원인이라는 자기통제 이론은 사회유대의 약화가 범죄 유발 근본에는 종전의 사회유대 이론과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허쉬가 주장한 것은 유대 이론, 유대가 약한 범죄를 일으킨다라고 했고, 나중에 가프레드 허쉬 후속령으로는 전혀 논리가 달라요. 유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그 자기 통제력이 약한 것이 범죄 원인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 나중에 자기 통제력이니까 논리도 모순이 되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모두 맞다. 이거 좀 고난이도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쉬 유대 이론과 가프레스 허쉬의 일반 이론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설명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실론 보겠습니다. 퀸이 경제 계급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는 자본주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발된다. 저항 범죄는 2번. 자, 살인 강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퀸이가 적응 범죄랑 대항 범죄를 얘기했죠. 근데 적응 범죄는 뭐예요?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를, 폭력적인 범죄를 말하고, 대항 범죄는 뭐다? 비폭력적인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된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12번 보겠습니다. 발달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부분부터 볼게요. 모핏은 아동기에서 반사회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비행친구에 노출되어 일시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은 생애 지속형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틀렸죠. 그래서 크게 모핏은 생애 지속형하고 청소년기 한정형이 있었는데, 청소년기 한정형이 성숙격차나 지휘모방으로 잠깐 놀다가 만다랬고, 생애 지속형은 만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다음에 설명한 멀렌의 범행 동기에 따른 스토킹 가해자 유형. 애인, 친구로 직장 동료 등과 관계가 끝난 후, 그러니까 거부가 당하죠. 거부. 화해 복수라는 이중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 네, 요거는 뭐죠? 거부형이라고 하죠. 거부형. 이거 마운티스한테 설명했던 거고, 뭐 거부형, 친밀형, 추구형, 무능력한 구애형, 뭐 분노형, 약탈형 5가지가 있죠. 뮬렌, 네, 멀렌 또는 뮬렌. 네, 수업 시간에 마무리 특강 때 했던 내용입니다. 네. 자, 14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A 약물의 가장 적절한 것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죠. 요즘 마약 범죄가 심각해졌어. 그래서 무색 A 약물은 데이트 강간 약물. 데이트 강간 약물은 뭐예요? GHB죠. 그렇죠. GHB.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에서는 나중에 잘 설명하겠지만 이 정도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해당하는 클락과 코니시의 상황적 범죄 예방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문제예요. 네. 이 문제는 규칙의 명확화, 약물 통제, 지침의 제시, 애매하지 않도록, 양심의 호소, 준법행동 보조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규칙에 명확하죠. 이 규칙에 명확하게 되면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변명의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노이 보좌변 중에서 노력의 증가, 위험의 증가, 그렇죠? 보상의 감소, 자격의 감소, 그렇죠? 변명의 제거 중에서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 많이 얘기했죠. 학교 축제가나 이런 데서 알코올 같은 걸 통제해서 술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상쇄시키는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16번.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역 주민 사이의 상호 신뢰 유대 결속은 범죄 두려움의 감소. 그렇죠? 예, 이것도 이웃통합 모델이죠. 일반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범죄 두려움의 수준은 해당 지역 주민의 평균적인 범죄 두려움보다 높은 것. 이게 뭐야? 패러독스. 랩이라고 했죠. 그 두려움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했죠. 예.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은 사회통제 모형에 따르면 지역사회 무질서한 환경 행위는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고난이도 문제예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사회통제 모형이 아니라 사회통제 모형이 큰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야. 사회통제 모형의 환경범죄야.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요? 여기 깨진 유리창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통제 모형이 과일이면 이게 사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3번인데 이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범위를 정할 때 어디가 포함되어 있다, 뭐 관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사회통제, 규제가 강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모델의 하나의 부분이라 볼 수 있죠. 환경범죄학 계열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시험장에서 과연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범죄 피해 모델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경험 입은 사람들은 뭐다? 두려움이 많겠죠. 네. 그 다음에 17번. 다음에서는 톨리와 파링턴의 범죄 예방 모델로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키워드 보세요.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조기 개입 나왔죠. 뭐 아동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동기니까 뭐예요? 발달 모델이죠. 발달 모델이 되는 겁니다. 발달, 아동기가 나왔어요. 아발.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은 기회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상황적 기회를 감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예방 모델은 뭡니까?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렇죠? 복지를 강화해갖고 범죄를 막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회구조 문제. 형사법에서 뭐야? 성사사법 범죄 예방, 법집행 예방 모델은 뭐야? 형법으로 이제 강력한 처벌로서 하는 겁니다. 발달 모형 그러면 아동기에서 조기 개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동기와 조기 개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네. 좀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18번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 3번 지문에 최근 기출문제랑 동일한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에크와 스펠만의 사람 모델 중 조사 탐색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견한 문제의 원인, 행위 등을 효과를 파악한다 하는데, 이거 조사 탐색 단계가 아니라 뭐야? 그래서 보통 분석 단계죠. 분석 단계. 이거는 경찰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 보겠습니다.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 코엔과 펠스는 일상활동 이론에 대해서 적절한 대상의 특징을 가시성, 접근성, 크레이브드는 코엔과 펠슨의 이론이 아니고 클라크의 어떤 그 범죄 이론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죠. 네. 클라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네, 클라크.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크레이브드 개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컨시러블, 리무버블, 그죠? 그런 것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레페토의 범죄 전이 늘 나온다고 했죠.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구 폭력적인 갑은 과거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는데 도박죄죠. 그 다음에 마약 범죄에서 마약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기능이 바뀐 거죠. 기능. 전술이라는 기능. 전혀 다른 형태의 마약사범으로. 전과 5범인 초등학생을 납치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7시에서 1시로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바뀐 거죠? 시간적인 전이가 되죠. 시간적 전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난해했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주로 봤을 때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9번 문제도 이미 이제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누구 사람 이름을 바꾸는 문제들이 좀 조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3-4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다 반영해서 강의할 때 설명하도록 하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을 늘리지 마시고, 보통 모의고사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앞으로 강조할 거예요. 모의고사 때 이런 문제들 많이 낼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모의고사나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 특강 자료나 작업, 특히 이제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들 고생이 많으셨고, 자세한 어떤 해설 부분은, 해설지는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